2022년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작업은 학교 마스터 권한으로 로그인한 후에 권한 관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 권한 관리 메뉴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권한 관리, 사용자 그룹별 사용자 등록을 실행합니다. 시스템은 일반 행정, 서브 시스템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등록 조직은 공통으로 설정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다시 세 가지의 사용자 그룹 목록이 나타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업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동료 교원 능력 평가자를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동료 교원 능력 평가자 권한을 부여받은 교원 목록이 나타납니다. 선택 상자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선택하고 삭제를 실행하면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원, 즉 동료 교원 능력 평가자 권한이 없는 교원이 있는 경우 상단에 등록 버튼을 누르고 교원 이름을 직접 입력하거나 조회 버튼을 눌러서 교내 사용자 목록을 확인한 후 추가해야 할 교원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료 교원 능력 평가자와 관리자, 실무자의 권한을 각각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메뉴에서만 권한을 부여했다고 실제 교원이 평가자나 관리자, 실무자 권한을 완벽하게 부여받지 못합니다. 서브 시스템별 자료 권한 일괄 등록을 눌러줍니다. 조직명에서 학교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한 사람씩 선택한 후에 해당 교원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서브 시스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권한이 없는 교원이 있는 경우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은 일반 행정, 서브 시스템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학교 이름이 나타납니다. 학교 이름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서브 시스템의 권한까지 부여받아 이제 비로소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관리자의 업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선택하고 학교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관리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6가지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 업무 공지에서는 교육청에서 공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등록되어 있는 매뉴얼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요 관리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기본 사항 관리를 선택하면 학교의 기본적인 사항이 표시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관리입니다. 평가위원회 관리에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이름과 직책, 위원 구분, 직원명 등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은 교원 기초자료 설정 부분입니다. 현재 불러온 교원 정보가 없으므로 우측 상단에 교원 학생 기초자료 가져오기를 눌러 반영합니다. 그런데 버튼 이름이 교원 학생 기초자료 가져오기입니다. 즉, 교원의 정보를 가지고 오면 그 교원과 연결된 학생의 정보를 함께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교원 정보 가져오기 창이 나타나고 교원을 전체 단위 또는 특정 교원별로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1학기와 2학기를 기준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2학기를 기준으로 불러온 경우
1학기에만 근무한 교원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2학기를 기준으로 불러온 경우 교원별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누락된 교원만 추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원 전체 가져오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미 학생 본인 확인 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교원 정보 가져오기를 실행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했던 학생 본인 확인 번호가 초기화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용이므로 관계없이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평가가 시작된 후라면 이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원 기초자료를 불러왔습니다. 상단의 메뉴 버튼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목록에서도 더블 클릭하여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원 목록에서 직접 수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목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담당 과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담당 과목 변경 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우스로 누르면 직접 과목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과목을 입력하면 왼쪽에 있던 담당 과목 칸의 모든 과목들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담당 과목에서 직접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임인 경우에 담임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임반은 학급별 또는 학생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급을 선택하고 상단의 학년 반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 학급의 담임교사로 매칭됩니다. 만약 한 학급의 담임 역할을 나눠 수행한다면 해당 학생을 선택한 후에 상단으로 이동시키고 학생별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나이스의 담임 배정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담임반 수정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경우나 누락된 경우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옆에 있는 지도학년반 학생입니다. 앞서 담임과 학생을 매칭한 것 같이 교사가 어느 학생을 가르치는지 매칭하는 과정입니다. 이 역시 나이스 설정에 문제가 없다면 누락된 정보만 수정하면 됩니다. 자료를 수정하려면 학급 목록을 더블 클릭해서 학급별로 지정을 할 수 있고 또는 학급의 학생 단위로 지정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이 매우 많을 때는 무선 표집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학급 무선 표집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표집 학급수를 지정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른 후에 무선 표집을 실행하고 싶은 교사의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 무선 표집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된 무선 표집은 다시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으나 재무선 표집을 실행한다 해도 그 대상이 되는 학급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면 부장교사 인정 여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료교원 평가에서 사용하던 기능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옆은 평가 대상 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 선생님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평가는 하지만 결과 활용에서 제외하고 싶으면 결과 활용 제외를 선택합니다. 이때 결과 활용 제외 사유를 오른쪽 콤보 상자에서 선택합니다. 생활지도 담당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생활지도 담당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학생과 교원을 매칭했으면 그 다음은 학부모와 매칭해야 합니다. 지도학년반 학부모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학급의 학부모가 이 교원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학급별로 추가하거나 학생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교사 학생 매칭에 이상이 없다면 학부모 매칭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상단의 버튼으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보고서로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한 교원의 기초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 자료를 참고하여 교원 정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나이스 개인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교원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의 사용자 번안 버튼을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원의 기초정보, 그 교원과 관계된 담임 또는 지도학년, 학생, 학부모 등의 정보를 매칭했습니다. 다음 메뉴는 학생, 학부모 관리 메뉴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어떻게 평가에 참여하는지, 또한 설문을 제외할 것인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학급을 선택하면 그 학급에 해당 학생들의 목록이 우측에 나타납니다. 우측 항목에서 설문 제외 학생과 설문 제외 학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원 기초자료 설정 이후 전입 등의 사유로 새롭게 학적 반영된 평가 참여자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학생 학부모 변경 사항 적용을 실행합니다. 다음은 학생 학부모의 본인 확인 번호 관리 메뉴입니다. 학년과 학급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있는 본인 확인 번호 발급 버튼을 눌러서 학생들의 본인 확인 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현재는 미발급 상태입니다. 잠시 후 발급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고 발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학생을 선택하고 상단에 학생 본인 확인 번호 출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해당 학생들의 학생 본인 확인 번호가 표시됩니다. A4 용지 한 장에 한 명씩 인쇄되며 상단에 평가 참여를 위한 QR코드가 함께 인쇄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본인 확인 번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본인 확인 번호와 학부모 본인 확인 번호를 한 페이지에 동시에 출력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학생 학부모 본인 확인 번호 전체 출력을 눌러주면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본인 확인 번호가 함께 표시됩니다. 대상자를 전체 선택해서 일괄로 인쇄할 수 있고 전체 선택하지 않더라도 전체 출력 버튼을 누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평가 관리자 또는 실무자가 학년별로 조회한 후에 학생 학부모 본인 확인 번호 전체 출력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본인 확인 번호를 분실한 경우 우측에 있는 본인 확인 번호 재발급 버튼을 눌러 재발급합니다. 다음은 교원별 교육활동 소개자료 조회 기능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교원이 입력한 학생 만족도 조사 교육활동 소개자료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교육활동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소개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하단에 사유를 선택하고 세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평가지 관리 부분입니다. 평가 영역 요소 지표 관리 메뉴를 실행합니다. 사전에 이미 자료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청 영역 요소 지표 불러오기를 눌러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전국 공통의 평가 영역 요소 지표입니다. 이것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순서대로 맨 앞이 영역, 다음은 요소, 다음은 지표입니다. 다음은 평가 척도 조회입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평가 척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척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평가 결과에 미반영됩니다. 다음은 환산 평어 기준 조회가 있습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각각 시작 척도와 종료 척도가 표시됩니다. 다음은 개별 교원 특색 교육 활동 문항 설정입니다. 어떤 교원이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본인만의 특색 교육 활동 문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원을 선택하고
문항을 추가합니다. 위쪽은 체크리스트 방법이고 아래쪽은 자유서술식 문항입니다. 여러 교원의 개별 교원 특색 교육활동 문항을 등록하려면 문항 등록 구분을 먼저 선택하고 문항 등록 양식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평가 대상자에 대한 목록이 나타납니다. 문항의 체크리스트 또는 자율서술식 문항을 추가합니다. 문항 등록 양식 업로드를 실행하면 저장한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선택하면 해당 교원의 문항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평가지 설정 부분입니다. 현재 불러온 평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단에 교육청 평가지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위쪽 탭을 이용해서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교장 종합에 대한 평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필요한 평가지를 선택합니다. 목록에 담임 생활지도용이 있고 담임용 평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담임인 경우에는 담임 설문지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담임이지만 해당 학급을 수업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 담임으로서 생활지도만 하고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담임 생활지도용을 사용합니다. 또한 두 가지를 모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선택한 평가지 반영 버튼을 눌러 평가지를 불러옵니다. 계속해서 학부모 만족도형 평가지도 불러옵니다. 불필요한 평가지인 경우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지명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평가지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지 문항 설정을 통해서 문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역과 요소, 지표, 문항 내용이 차례대로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문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문항 추가를 누르고 문항 구분을 체크리스트 또는 자유서술식으로 선택합니다. 영역과 요소, 지표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가 문항을 직접 입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문항 풀 불러오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문항 풀 불러오기를 실행하고 문항 구분과 평가 영역, 평가 요소를 선택한 후에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항 풀이 표시됩니다. 원하는 문항을 선택한 후에 선택 문항 반영을 눌러줍니다. 문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 대상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평가지로 평가를 받게 되는 교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때 평가지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원을 선택해서 평가 대상자 리스트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평가지로 평가를 받는 교원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내용을 저장합니다. 다시 목록 보기를 눌러 평가지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평가지 목록의 대상자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교과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평가지를 설정합니다. 더블 클릭 후 평가지 문항 설정에서 문항을 확인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탭을 눌러 이 평가지로 평가를 받게 되는 교원을 지정합니다. 담임교사도 수업을 하는 교과 교사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과 평가지에 담임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경우 담임교사는 담임교사용 평가지와 교과 교사용 평가지로 모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정하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용 평가지도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평가지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평가지 검증 초기 화면에 현재 검증 상태가 미완료 상태로 표시됩니다. 검증하기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지로 평가를 받는 평가 대상자의 목록이 나타나고
이 교원을 평가하는 평가 참여자의 목록이 또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경우 평가지 검증 탭을 눌러줍니다. 평가지 설정을 확인하고 검증 완료를 눌러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평가지에 대한 검증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평가지도 검증을 실행합니다. 우측 상단에 평가 대상 미설정 교원을 누르면 어느 평가지의 평가 대상자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교원의 명단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평가지 설정에서 해당 교원들을 평가지에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 진행 중 이렇게 검증이 완료된 평가지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검증하기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평가지 검증 화면에서 평가 중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해당 평가지가 평가 중지 상태로 변경됩니다. 다시 검증하기 화면에 들어가면 평가 중지 버튼이 평가 재시작과 검증 취소 버튼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검증 취소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실행한 평가의 모든 내용이 초기화됩니다. 그러나 평가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검증 취소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평가 대상자나 평가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라면 검증 취소하지 말고 앞의 기능을 이용하여 대상자와 참여자의 정보를 변경한 후에 이 화면에 있는 변경사항 적용 버튼을 눌러 평가 대상자와 참여자의 정보를 평가지에 재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검증하기 화면으로 가서 평가 재시작을 눌러 평가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모든 평가지 검증이 끝나고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준비가 되었으면 평가지 설정 상태 점검을 실행합니다. 이 화면에서 누락된 평가 대상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설정 교원 부분에 목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평가지 설정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평가 기간 설정 메뉴를 통해 평가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 만족도 조사 평가 시작일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평가 종료일을 교육청 평가 종료일 이전으로 설정합니다. 교육청 평가 종료일보다 여유 있게 지정하는 것이 평가 일정을 조절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평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평가 시작일과 종료일은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경우 평가 시작일을 오늘 이후로 변경하여 평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참여가 저조한 경우 평가 종료일을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알아보았습니다.